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후반 들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이 또 낙관적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실적을 발표한 월마트가 이제 약간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고, 더불어서 매주마다 나오는 고용지표, 신규 실업 청구 수당 건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부식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일단 달러화와 정치 불확성 지수를 같이 그려놨습니다. 정치가 불안해지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입니다. 달러화가 이제 빨간색이고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파란색으로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왜 정치가 불안해지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까? 안전자산 선호라는 것도 있지만 정치가 불안해진다라는 거는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 물동량이 줄어들면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입니다. 최근에 정치가 불안해지는 요인들이 많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G7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고, 부채 한도 협상도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불안한 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말 동안 넘어가게 되면 중국도 사실은 갈등 속에서 아직은 성장을 해야 되고, 미국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지수가 좀 내려가면서 달러화도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측면. 그래서 정치 불안이 가속화되면 달러화가 강해지고, 정치 불안이 좀 낮아진다 그러면 달러화도 약세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차트를 보면 최근에 보시면 이런 정치적인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간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정치 불안. 우리가 지금 정치 불안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미국에서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1년 CDS 프리미엄이 지금 160bp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아마 다음 주에 만약 해결이 된다면 급격하게 내려오겠지만, 예전 같았으면 4월 이전에 보면 정치적인 불안이 높아지면 빅스가 조금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4월 이후로 보시면 이제 정치적인 불안, 즉 미국의 디폴트 확률이 높아짐에도 빅스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투자자들은 미국의 정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거죠. 미국 정치, 어느 나라나 정치가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정치보다는 그 혼란 속에서도 기업이 살아남을 거에 대한 베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고 또 다른 기회를 줄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서 현재의 경제 상황, 경기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선행지수와 주택 관련 지표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높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거의 코로나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6만 4천 건에서 24만 건으로 내려와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낮춰주긴 했지만,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 2.6에서 마이너스 3.4%로 주택 판매가 더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는 주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빨간 선으로 미국의 나브라고 하는 주택건설협회의 시장지수를 그려놨고, 파란 선이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의 경기 선행지수인데, 제가 일부러 한 3개월 정도 빨간 선을 좀 앞서서 선행을 시켜놨어요. 금융위기 직후에는,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상당히 힘들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나부 지수가 올라오지 않아도 경기가 회복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든지 최근, 그리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주택 지표가 경기에 선행을 합니다. 2월 달에 저점을 찍었다라는 거는 지금 어쩌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서 정치적인 불안이 있더라도 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이제는 좀 완화되는 국면이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움직이느냐? 다음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빅테크와 S&P 500 지수를 같이 그려놨어요. 빨간 선이 S&P 500이고요. 이 약간 짙은 파란 선으로 보이는 게 NYSE 팡스, 이
인덱스입니다. 팡스 하면 우리가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인데 10개의 종목이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10개의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연초 이후에 S&P는 뭐 8% 올랐는데 이 빅테크 지수는 무려 50%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도 보시면 경기가 회복 사이클에 있을 때 오히려 빅테크가 먼저 치고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 시간 내내 아마 AI, 빅테크, 뭐 SOX라는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은 경기가 바닥에서 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기가 바닥에서 돌 때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더 이상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빅테크 주식들은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떨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경기가 이제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수요에 대한 얘기는 당장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둔화되는데 그 안에서도 혁신 기업들,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거죠. 금리는 더 이상 못 올리는데 혁신을 그리고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노베이터에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빅테크가 좋아지는 겁니다. 더불어서 IT 때, 지금 사태가 없지만 IT 버블 때와 달리 빅테크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금리는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 기업인데다가 현금 흐름까지 좋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글로벌 증시가 IT 혁신주로 가는 거는 경기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치 불안은 달러화 강세의 원인입니다. 근데 이게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디폴트 확률을 변동성 지수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왜? 정치가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경기가 이제는 바닥에서 돌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느냐? 빅테크 혁신 기업들이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